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생각 도구 야마구치 슈.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강력 추천합니다. 책 한 권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로소피예요. 필리하고 소피아 이렇게 얘기해서 지혜를 위한,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노트 이서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블루노트 이서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책이나 혹은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소라북스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여기 청담동에서 냈는데 제가 한 1만 권 정도를 읽느라고 1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말아먹었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인세가 10% 정도도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소라북스 출판사. 그렇게 해서 제 책이 13권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자꾸 이제 독자들이시기도 하고 이제 요청을 하셔서 지금까지 22권 정도의 소라북스 출판사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몇 권 선물을 하고 갈게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만다라라고 하는 건데, 만다라는 상하 좌우가 똑같은 원 속에 그려지는 것. 그래서 만다라는 원이라고 하는 뜻, 우주의 본질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환자들의 심리치유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다라는 원이에요. 그리고 상하 좌우 서로 마주보게 그립니다. 저 그림 보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 아니면 슬픔, 빛 아니면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죠. 갑 아니면 을. 그래서 서로 대척적인 존재, 이분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손등과 손바닥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 분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길항한다. 기쁨과 슬픔이 길항한다. 기쁨만 있으면 사람은 감사를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슬픔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다라를 그리는 작업을 1460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에 관련된 책도 한 4권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향후에 만다라 심리치유 연구소를 제가 이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쓴 책인데요. 14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어저께 제가 왔습니다. 보통 새벽 6시, 7시 출발을 해서 와요. 저는 내장산 400고지에서 북카페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3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하면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분당에 제 동생이 있어서 와서 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4권의 책을 썼는데 분당에 와서 보니까 그 전세도 6억, 7억 뭐 이렇게 하고 집은 11억에 17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돈 얘기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1940년생이신데 83세, 뭐 2세 정도 됐잖아요. 근데 늘 머릿속에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학원을 할 때는 고3 수능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돈을 다 내버리고 10년 동안 앉아서 거지처럼 13시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한 채를 뭐 전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 벌인 것 같다라고 저번 강의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 도구를 통해서 141억 8,141만 6,190원 정도는 벌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간에, 인문학적인 공간에 와 계세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셨고 제 말을 듣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멋진 집,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고 멋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평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의 방향이 지구별 여행자로서 100년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40억, 50억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정말 외로운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풍요롭고 풍성하다면 저처럼 집이 없어서 월세도 없고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이 물질적인 그 빈곤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물질적인 공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사실은 창조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의 물질을 창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의도를 가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원장님이 평생 살아왔던 그 생각의 구도 속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말이 맞아 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말이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과 천성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형성하고 내 생각대로 평생을 살아가고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책은 실제로 12,000원, 15,000원인데 저걸 쓰기 위해서 제가 10년, 지금 15년 된 것 같아요. 책 속에서 미쳐서 산 게. 그러면서 정말 거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보다 혹은 물질과 같이 가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려면 저는 첫째 영어로 먹고 살았고요. 둘째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구별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에 여행 왔어요. 100년. 그래서 이 지구별에 여행을 와서 아주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 삶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의 프레임이죠. 요즘은 80세, 90세는 가볍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120세, 30세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리라 하고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향후 우리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확률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이면 100세를 산다면 앞으로 40년을 살아야 될 것이고 70세라면 30년을 살아야 될 것이고 50세라면 50년을 살아야 될 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향후 50년을 산다? 너무 위험하지요. 재미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나는 왜 책을 읽지 않는가?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 읽으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오마이갓이 이쁜 영혼들이 많으시네. 한 달에 책 3권 정도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2권 정도 읽으시는 분. 예뻐 죽겠다.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걸 통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제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책을 읽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빠. 그 다음에 책을 읽기만 하면 잠이 와. 그 다음에 노안이 되어서 책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신경과 뇌가 바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약시라고 하면 내가 책을 읽을 수 없어. 혹은 내가 잘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 뇌가 바로바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눈이 나쁜 눈인데 나중에는 신경을 끊어버려야겠어. 관심을 갖지 않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약시가 실명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보는 것은 뇌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뇌에서 새로운 것들을 활성화시키죠. 그런데 반대로 뇌를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뇌를 자극하시면 눈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종이를 준비하거나 메모장을 준비한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렇게 펜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명을 활용하시는 그녀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쓰세요. 쓰세요. 제 말은 언어는 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언어는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지만 여러분이 쓰시기 시작하면 제 언어가 북박힙니다. 그 공간에 북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쓰는데 난 다시 보지 않아 라고 하지만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2번 보는 거고 3번 보는 거고 4번 보는 거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뇌가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메모하십시오. 오늘 강의 후 기억할 키워드 5가지. 철학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고 하는 철학이 어떻게 그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대단한 그 질문을 하는 야마구치 슈는 약 50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도구를 주거든요. 저는 오늘 10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최소한 그 키워드 5가지 정도. 코기토 엘고 스미 뭘까? 타블로 라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면 그 기준대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키워드 5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면 정말 성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키워드 3가지. 네. 나를 표현하는 삶의 키워드 3가지가 있다면? 생각을 안 해봐갖고요. 자, 그래 1분 더 드릴게요. 선생님 삶의 키워드 3가지. 삶의 키워드 3가지를 이제 오늘 선생님께 이제 처음 이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나 겉모습도 들어가지만 나의 그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싶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2가지. 그리고 엄마라는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살아왔고 부모님 밑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딸이 되고. 4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할까요? 마이크가 좋아요? 저요? 네. 저는 항상 소통, 배려,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3가지? 네네. 야, 준비하셨네. 짱이다. 여러분 박수. 인간이 죽을 때까지 말과 글로 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3가지 확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얘기하니까 그런데 3가지에서 4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질문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자, 돌아와서 네, 생각해봤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잘 먹고 잘 자고. 네, 3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하.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한 바퀴 돌아오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았는데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여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져 있지만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왜? 질문이 없는데 어떤 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잘 살았나? 어떤 부분이 모자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1일신, 5일신을 저는 영어로 better and better라고 표현합니다. better and better,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좋아지는 삶.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고 낡아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가장 올디스트한 날이에요. 늙고 낡은 날이지만 우리 100세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시점을 본다면 오늘은 가장 영기스트한 날이에요. 뉴이스트한 날이에요. 가장 새로운 날이고요. 가장 멋진 날이에요. 오늘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입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나. 과거와 미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여러분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ulture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카고 대학 총장 허킨스라는 사람이 말씀하셨대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간판 학부는 PPE인데요.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예요. Politics와 Economics, 정치학과 경제학 앞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철학이 없는데 어떤 경제와 어떤 정치를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라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의 문제인데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된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양이란 culture입니다. 영어로는 education도 교육인데 교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세련이라고 하는 refinement도 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교양은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에 기를 양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이 시간에 나를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리스너이시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컬처는 문화, 배양한다, 교양한다, 재배, 훈련한다. 훈련한다는 뜻,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교양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서 쌓였기 때문에 교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0세 이후 나이에 대한 질문도 포함한다. 60세.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60세를 어떻게 생각해요? 환갑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해서 굉장히 축하를 했어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60은 청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70도 젊어요. 80도 젊어요. 90도 젊어요. 그 103세 1930년생이니까 이 102세, 3세, 4세 대신 김영석 교수님 청춘이잖아요.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세요. 수영장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신대요. 이렇게 살아야죠. 맞죠? 뇌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성장을 하거나 퇴보합니다. 60세가 돼서 뇌가 성장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뇌가 멈추는 거라는 거죠. 결국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연애자로서 여러분들은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멋진 존재가 되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여기 계시니까요. 자, 교양이란 보통 독립된 개인이 의당 가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분야를 막나 일정 수준의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개인의 품위와 인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1분만 사실은 눈만 마주쳐도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교양과 품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가예요. 1940년생의 저희 어머니의 기준은 무엇이냐?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데 예쁘다 안 예쁘다 이 얼굴은 내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얼굴 속에 어떤 표정을 담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는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창조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 이해력,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책을 4권 정도 가져왔는데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해력, 문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왜? 트레이닝, 연습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습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난 책 보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책 보면 눈이 안 들어와. 잠만 와. 그러면 수면제로 쓰세요. 수면제로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꽉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정말 대단한 삶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데이아. 그리스어로 아이가 교육을 받아 몸에 익힌 상태. 아까 문화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익혀야 돼요. 알지 못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세 개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세 개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질문의 힘.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누가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적극적인 상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대단히 멋집니다. 에듀케이션의 E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어. 에듀케이션의 E가 있습니다. E는 out의 의미가 있대요. out.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교육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50세면 50년간 내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경험하고 사회와 가정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내 무의식 속에 전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칼 구스타프링이라는 분석 심리학자는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5%의 의식과 95%의 yes. 다시 5%의 95%의 여러분들이 세 가지 키워드라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95%의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세 개를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늙어가고 낡아갈 일밖에 없다. 그런데 이 5% 의식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만큼 저장되었던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의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부지런히 하십시오. 손대지 않아 거친 상태에서 사람이 다듬은 것 혹은 경작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place where Apple has been standing for the last 2 decades is exactly where computer technology and the consumer electronics markets are converging 이라고 얘기하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선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The place Apple has been standing for the last 2 decades is exactly where computer technology and the consumer 이렇게 단어를 보고 컴퓨터는 알아. 맞죠? 몇 개의 단어는 알지만 대부분의 단어는 몰라요. 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식이 있다면 해석은 당연히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무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만 살았다면 음식 만드는 데는 달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교육 플러스 내 몸에 배어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프로페셔널이라면 다른 분야를 할 때에도 반드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몸에 이미 무의식에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 프랑스 고등학교 과정에 리세라고 있습니다. 이과, 문과 필수 과정이래요. 프랑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바칼로레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칼로레아. 우리나라는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점자가 나오면 막 환호를 합니다. 이거 외워서 나온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외우는 것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외워서 뭔가 하는 거 대단히 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플러스 창조력이 없는데요. 상상하고 창조하는 능력까지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외워서 암기해서 기술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특화된 사람을 머리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 잘 봐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서 검찰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양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이 판결을 내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PPE라고 하는 게 있다.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정치학과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살리는 무기가 아니라 삶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철학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로만 가르쳐요. 그래서 철학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12%, 13%도 쓰지 못하고 지구별을 떠났다는 거 아시죠? 보통 인간은요, 1, 2%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뇌 엄청난데 여러분 천재들이거든요. 그런데 1%, 2%도 쓰지 않고 돌아가실 확률이 많습니다. 물 좀 마시고.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좀 천천히 할까요? 네. 제가 이걸 인식하는 것만 또 그 발전이에요. 예전에는 더 빠르니까요. 네, 할 말이 15분. 네, 15분. Sorry. 미국의 엘리트 경제 교육기관인 아스펜 연구소가 있대요. 이 아스펜 연구소에서는 리더를 키워요. 리더를 키우는데 그 사회의 리더,
이거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거 상품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줄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리더를 기르는 CEO를 기르는 이런 공간에서 뭘 가르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마르크스 등 철학과 사회학의 고전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고전을 가르쳐. 왜 그럴까요? 왜 클래식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서양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지금도 그들을 기준으로 해서 플라톤적인 혹은 플라톤적이 아닌 이것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세상의 기원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21세기에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 가고 있는 지금에도 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을 확률이 많고 우울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진 이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왜 철학을 배워야 할까? 상황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다. 상황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젠다를 정한다. 여러분 제가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 꿈이 뭐예요? 꿈이요? 이제 질문. 선생님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마이 가시 그래. 어떻게 보는가는 매우 중요해. 우리 선생님 꿈이 뭐예요? 건강 아니 건강하게 사는 거. 와 맞아 멋있어.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아젠다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 숙제가 아닌 과제,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물론 거대 기업 뭐 이런 데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빨리 늙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죽는 확률, 자살하는 사람도 꽤 된대요. 저는 순창 내장산 사백고지는 정읍과 순창의 경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순창신문에서 칼럼을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대표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전 대표님이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그 장례식장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작년에 그 순창신문에서 이제 그 제가 편집위원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가시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정말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사업을 하시는 여자분이 대표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젠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숙제가 나한테 과제가 있었을 때는 이걸 풀어야 돼. 어떻게 풀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그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젠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사라져버리셨어요. 지구별에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같은 비극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것,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철학의 힘입니다. 자, 상황을 정확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변증법이라는 건 정반합이에요. 지금 정반합이라는 것은 정이 있으면 반대되는 게 있고 그것을 합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통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질문. 그 다음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 제가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통찰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이 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비판적 사고의 핵심. 예전의 철학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그래서 물, 불, 공기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답이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철학자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각 철학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라고 해서 답을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은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너무 지루한 학문이었는데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니체,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렇게 공부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가 막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안하고 비판하고 재제안하고 이게 정반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 반대되는 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통합해서 새로운 자리로 자꾸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변화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른다고 여러분? 부정. 이건 뭘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의 나를 부정해야만 내가 조금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한 나를 옮겨가야지. 이것도 기존의 나를 부정해야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특히 서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아젠다를 정한다.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혁신, 이노베이션, 레볼루션 이거 없습니다. 에볼루션, 진화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 건강하게 향후에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베이스 캠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 건강했어.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정해야죠.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하면 내가 히말라야 그 8600고지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만 그 어디 3005지, 3500고지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나 창조성의 결여가 아니라 애초에 해결하고 싶은 아젠다가 없다. 나는 이대로 편해. 난 이대로 만족해. 난 이대로 잘 살고 있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셨어요. 저도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141억 8,141만 6,190원을 벌 예정인데 그런데 그 도구는 책이에요. 저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이렇게 해서 한 학생한테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받고 한 10명 가르치면 1200만원 벌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어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 잠자고 있는 정신을 깨우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은 구입해 주세요. 특히 소라복스 출판사의 이서영 작가의 책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자, 이 박수 치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 갈수록 꿈이 있어야 돼요. 어려서의 꿈 아니에요. 50, 60, 70이 될수록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 꿈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20대 노인, 70대 청년의 시대로 확 들어오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드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점점 더 푸른 청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교양이란 또 나왔네. 교양이란 상식을 상대화해서 그 전에 뭐였어? 자, 교양이란 상식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힘.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정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다. 상대화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일반화된 상식, 보편화된 상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둔 대화를 해야 돼요. 그쵸? 결론을 낸 대화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둔 대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가능성.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1940년생 김용림 여사이신데 우리 김용림 여사는 늘 내 말이 옳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 옳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셔서 옳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내장산에서 여기 오는데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객관화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이 다양성을 기르게 해준다는 거죠. 생각이 깊어지니까요. 한국의 풍습과 생활문화와 영국의 풍습과 생활문화는 다르다. 맞죠? 우리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이렇게 동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지리적인 공간, 역사적 시간의 폭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이라는 건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최소한 여기 20, 30명의 분들이 있다면 20, 30명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함께 모아져야죠. 어마어마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만 옳다라고 하면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삶을 향후에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자,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경유를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살았던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38년, 9년 정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1945년에 전쟁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전범들이 있어요. 전범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범들을 10년, 20년이 지나서 계속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찾아다녔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1960년대 후반에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에서 숨어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까지 데려와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재판을 전범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장교였대요. 그래서 가스실로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을 보내서 죽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 사람 너무너무 잘못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향후에 다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도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영혼도 맑을 것 같잖아요.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꽃을 보고 행복해하면서 이 가스실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백만 명을 죽였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법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관람을 하고 나서 계속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신문사, 그 신문사 대표로 이제 와서 이걸 해서 신문사에 계속 투고를 했어요. 그걸 모아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 평범한 사람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있다면 생각하지 않은 죄래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죄.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하고 똑같이 숨쉬고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자기의 임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물질화해서 그냥 죽여버린 거죠. 오늘 몇 명 죽였어? 1명? 저 사람 빠졌잖아.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죽였던 거죠. 생각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아, 나만 옳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옳으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어요. 아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또 샘플로 한번 써보려고. 아까 내로남불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옳은데 남은 틀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조차 내로남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야가 한정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를 좀 더 큰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철학 앞에서 좌절할까? 철학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좌뇌와 우뇌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좌뇌와 우뇌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치매 환자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40세 치매 환자도 있는 거 아십니까? 40세 치매 환자도 있어요. 근데 이 치매는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시작한답니다. 말하자면 40세 치매 환자들은 20대 때부터 생각 안 한 거예요. 60세 치매 환자들은 40세 때부터 생각 별로 안 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반찬 만들어서 밥 먹이고 일해야 되는 거 정말 농촌 같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정원 풀밭 하나 가꾸는 것도 너무너무 일이고요. 그 작은 텃밭 하나 갖추는 것도 너무너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물음의 종류.
아까 말하다 말았구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건 그들이 이미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외우지 다시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어떻게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들의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배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것은 4월 27일 날 이성훈 작가님 강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럼 오늘은 제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 달 전부터 받았다면 그 한 달 전부터 저는 성남문화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PPT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철학자를 끌어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보통은 새벽부터 출발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와서 잤어요. 일찍 와서 자고 그리고 제가 아침 편지를 10년 365일 쓰고 있습니다. 제 아침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NS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저는 전업작가이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편지 작업을 해서 SNS 올리는 작업을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쉬고 12시에 잠을 잡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365일 살아요. 그래서 거의 SNS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작업을 10년 동안 했으면 제 눈이 나빠졌을까요? 아니요. 저 중학교 시력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 머리는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고 아픈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해질 거야 라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30조의 세포는 이 손끝 발끝의 뇌 전부 다 DNA가 가지고 있어요. DNA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이 셀이라고 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부 다 건강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은데도 자꾸 웃기 시작하면 웃게 되잖아요. 저 지금부터 한번 웃어볼게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소리 내서 웃어보세요. 선생님 웃어보세요. 소리. 여기가 떠나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뇌가 그렇대요.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울고 웃고 기쁘고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이건 뇌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웃으려고 기분 나쁜데 뭘 웃어. 너가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 이러지만 이렇게 막 티끌티끌 해가지고 가려워서 막 웃기 시작하면 진짜로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이 여러분의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건강해지거나 아프거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먹거리 정말 중요한데 그 먹거리 플러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마어마하게 바꿔 놓습니다. 늙으니까 아픈 거 당연하잖아. 아니에요. 내가 늙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늙는 거래요. 늙어가는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늙어가는 거 당연해.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 더 젊고 어리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거울 보면서 늘 웃어주거든요. 여러분 저 거울 볼 때마다 뭘 하냐면 여기 거울, 여러분 거울이에요. 네, 꽃이요 꽃.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거울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보고 나오면서 그냥 나올 때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물쌤이 따라서 하는 거 보고 한번 해볼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딱딱딱딱딱딱딱. 하나,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웃어요. 자, 시작. 딱.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베스트 여러분 아셨죠? 기도하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짠. 이 기도 이렇게. 제가 잊어버렸네. 자, 여러분 보고 다시 따라할게요. 시작. 따따 짠 기도 이렇게. 자,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세레모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세레모니를 그렇게 해보면 저는 운전대에 딱 앉으면서도 다른 세레모니를 해요. 그것이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세레모니도 막 만들어 보시고요. 거울 보고 웃어주세요. 거울 보고 네가 꽃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시고 사랑해 이런 얘기 자꾸 해주세요. 나한테 정말 인색해요 사람들. 그쵸? 표현도 잘 안 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결과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피드백을 해보세요. 정말 설레고 기뻤는지. 그래서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짜 대단히 멋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즐기세요. 어떤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숙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숙제보다 내가 더 작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숙제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그 숙제를 하고 나면 좀 더 성숙해지잖아. 좀 더 뿌듯해지잖아. 좀 더 자신감이 있잖아. 제가 석사과정을 받았는데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논문을 쓰지 않아서 다시 박사과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석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라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온라인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편입을 해서 석사를 받고 지금 박사과정 2학기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학제를 두고 미국의 학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주로 이제 움직이는데 8주차, 15주차에 에세이가 있는데 A4지 7장 정도를 써야 되니까 글 쓰는 저한테도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4과목을 3시간씩 받아야 돼요. 12시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글과 책 속에 사는 저도 조금 빠듯했어요. 그렇게 빠듯한데 1학기 딱 끝나고 나니까 뿌듯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레포트를 제출할 마지막 순간까지 15주차인데 8주차 숙제 안 한 것까지 마지막 마감이 4시인데 그 4시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4과목을 A+A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웠는데 그걸 딱 하는 순간 2학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젠다를 정하시고 그것을 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감당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다른 존재로 확 바뀌거든요. 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감당해보세요. 그리고 과정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면 결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쁘면 다시 하면 돼요.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안 되면? 까지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 지구별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젠다를 정하실 때 그 숙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스트레스에 매몰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내 손바닥 안에 올려놓으실 정도로 여러분의 그 스케일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야?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웃지 않으면 다른 어디에서 웃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어디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끊임없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6세라면 내가 56세예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숱한 지금 여기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도착하신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를 경험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과거와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과정이 전부입니다. 어제와 내일 다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Now and here. Now and her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 이게 한 칸 떼어져 있잖아요. 한 칸 떼지 말고 전부 붙여보세요. Now and here가 있는데 그걸 now와 here를 붙여보시면 nowhere가 돼요, 여러분. nowhere. 예. now와 here 사이에 쉼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now와 here를 N-O-W, H-E-R-E를 붙여보시면 뭐가 된다? nowhere가 돼요. 지금 여기 아니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움직이는 활성화된 뇌를 가지고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에마누엘 칸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계몽주의 철학자예요. 이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세 가지 인식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과율.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시간으로는 어디예요? 지금. 공간으로는 어디예요? 여기. 그리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원인과 결과. 여러분이 여기 오겠다라는 원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칸트는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소리내서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요? 시간, 공간, 인과율. 한 번만 더요. 시간, 공간, 인과율.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생각의 도구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 지금과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인과율.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인이 만들어지고 정말 열심히 과정을 밟으면 결과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시간, 공간, 인과율. 누구요? 어떤 철학자? 칸트.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블로라사. 자, 읽어보세요. 타블로라사. 타블로라사. 타블로는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타블로는 테이블. 자, 백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석판을 얘기한답니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석판. 여러분이 막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와 보니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향후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꿈꾸는 자가 되지 않으면 늙어버리고 낡아집니다. 하지만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10년 뒤에 제가 기대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데도 아주 탱탱하시더라고요. 정신이요.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80세가 돼도 정정해요. 102세가 돼도 강의한다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환갑하면 좋아하고 뭐 내가 살 만큼 다 살았어, 이따위 이거 하지 마세요. 완전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가요. 1일신, 5일신. 뭐라고요?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멋진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뇌에게 각인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30조의 세포가 점점 더 멋진 존재로 바뀌어갑니다. 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석판. 그래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론자예요. 경험론자. 경험을 해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 넘어갈게요. 플라톤은 내정설인데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저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플라톤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주 팔자에서 뭐 주역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가끔. 그쵸? 그런데 50% 타고난 나는 50%예요. 나머지 50%는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셨습니까? 우리가 왜 교육받겠어요? 정말 힘든데 왜 공부하겠어요? 좀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50%는 destiny, 운명이라고 얘기한다면 50%는 내 의지대로 바꾸겠다.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본다면 70%가 그 운명이래요. 그러면 30% 갖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30% 어마어마한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바꾸십시오. 지금보다 더 멋진 존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생각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자, 이건 뭘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1만 권 정도의 책을 읽어서 그 중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마리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타블로라사가 어떤 의미야 라는 걸 아셨으면, 시간, 공간, 인과율을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런 뜻이라는 걸 아셨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해야죠. 근데 오늘은 뭐 최소한 5가지 키워드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세요.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한번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타블로라사 완전히 백지로 태어났대. 여러분, 우리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때 눈 뜨는 순간 우리는 타블로라사 백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각 없이 사니까. 근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2022년 4월 27일 어저께 경험한 사람 있어요? 1년 전에 경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2022년 4월 27일은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기적의 시공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자,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한글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이게 S일까요? G일까요? 네? G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왜냐? 코기토 에르고 숨이거든요. 코기토 에르고 숨. 그 에르고예요. 에르고 숨. 코기토 에르고 숨은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화장실 가라고 말씀 안 해서 화장실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이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다시 뭐라고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끄럽게 해야 돼요. 시끄럽게. 제가 영어학원을 하는데 거의 그 과외하는 것처럼 했어요. 여기 요만큼의 학생들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2명 가르치고 뒤로 빠지고 2명 가르치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3까지 한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나이가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 공간에 있어요.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라? 아이처럼 공부하세요. 아이처럼. 공부하는 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나 배울 만큼 배웠어 얘기하지만 제가 1만 권 읽었는데 꼴랑 1만 권밖에 안 읽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애기가 돼야 돼요, 애기가.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코기토 에르고 숨.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지 않아도 내 형편에 맞게 끊임없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생각, 강구한 생각, 질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생각은 아웃소싱 할 수 없어요. 누가 내 생각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는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뭐라고요? 프로세스로부터 배운다. 과정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 내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스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반으로 내 삶으로 원용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간이 질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로운 지식을 터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책 제목 중에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책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바쁘니까 공부하십시오. 바쁘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미션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 네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승화되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쁠수록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한가하면 한가할수록 공부하십시오. 자, 이제 욕구의 단계가 있대요. 욕구의 단계. 그래서 이 욕구의 단계는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메슬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배가 고프면 공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설사해. 그럼 요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야 비로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안전의 욕구.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이런 것도 사실은 안전의 욕구잖아요.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사랑과 소유. 사랑.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야 나 이만큼 있는데 요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사랑. 그 다음 이스팀 자기 존중의 욕구예요. 자기 존중.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어떤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셀프 이스팀인데요. 자기 존중감. 자존심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혹은 우월감 또는 열등감. 우월감도 여러분 뭐라고요? 우월감도 열등감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란 셀프 이스팀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부자건 나는 행복해. 내가 못생겼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멋진 사람인데.
이런 자존감.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비루한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자존감.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 self-actualization,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제가 봐서 여러분들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온전한 학생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학생.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뭔가 something special,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특별한 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거죠. 여러분 Great Explorer예요. 탐험가. 우리는 100년간 탐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한테 고통이 온다.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와? 싫어라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넘어서면 질적으로 다른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좋고 슬픔은 싫다고 하지만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기량하는 과정을 속에서 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좀 더 멋진 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 어휘력. 자, 단어의 수. 단어의 수, 내가 말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막 듣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새로운 언어를 발견할 텐데 그 새로운 언어를 발견할 시간이 없어요. 책을 읽지 않으면 새로운 언어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서 다양하게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 주장하게 되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고 그들의 언어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과했어요. 사과 하면 여러분들은 사과 속에서 얽힌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사과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경험치 완전히 다르죠. 맞죠? 그래서 이 소쉬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호학자인데 이 사람은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해서 기표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기표, 적을 기자의 겉표자, 기의, 적을 기자의 뜻의자 이런 식으로 사과라고 하는 것은 기표, 시니피앙이라고 해요. 근데 사과 속에 담겨있는 뜻은 전부 다 달라. 이것이 시니피에, 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사과는 똑같은데 사과 속에 들어있는 경험치는 어떻다? 전부 달라요. 의미가 다 다른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가 말을 아까보다 제 말이 조금 느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예라고 해주셔서. 그래서 언어도 안과 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언어가 안과 겉이 있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안과 겉이 있다. 사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발음할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다 다르다. 이게 바로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많이 안다는 건 그 단어 속에 있는 경험치가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휘력을 길러라. 사고의 폭이 넓으면 제가 철학을 하잖아요. 타블러라사 들어보셨어요? 코기토 에르고슴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칸트 잘 안 들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단어, 이 새로운 단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니체라고 하는 실존주의자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 그리고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영성가 그리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뇌의학자 영성가인데요. 이 네 사람이 제 머릿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제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짧게는 칼 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란 말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 person 뭐예요? 사람. personal 개인은 사람은. personality 인격. 들어보셨죠? 개성 이런 뜻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에 연극을 할 때 쓰던 가면을 이야기한대요. 연극을 할 때 쓰던 가면이 페르소나인데 그게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굳어져서 personality가 됐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은 아버지 역할을
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 그렇죠? 아들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사회에 가면 동료 역할도 해야 되고, 맞죠? 이런 많은 역할들이 바로 페르소나인 거예요. 여자분들이라면 엄마 역할도 하고, 딸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일해야 되고, 이런 많은 역할들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창신문사의 대표님은 자기가 대표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페르소나였어요. 근데 이 가면을 누가 벗겨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70몇 세의 늙은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내 몸에 있는 이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30조의 세포에게 뭘 줬겠어요? 엔돌핀을 줬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쵸? 예.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그 불쾌한 감정들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불쾌한 감정.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분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슬픔도 생기고 위축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감히 나를 잘라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생각만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쁜 일 경험했어. 그럼 하루 종일 저 인간이 너무 미워 죽겠어. 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이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건강하셨던 그 대표님이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근데 뭐다? 생각이요.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화가 나. 이 생각에 끄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좋은 생각들, 좋은 호르몬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소나가 있어. 이 페르소나가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 용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존재이기도 하고 악한 존재이기도 하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이 사람한테는 안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칼 용이 이 만다라를 그리게 했다고 했잖아요. 상하 좌우를 나눠서 서로 마주보게 해요. 이게 뭐다? 나는 선하기도 하고 악한 존재이기도 하다. 나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는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 안에서 경험하게 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과 조현병은 어떻게 생긴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보물상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그걸 스스로 자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늙어가고 있다, 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죠.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멋진 존재로 바뀌어나가야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이 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를 하는 상태, 즉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주체적으로 하느냐 습관적으로 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삶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바꾸면 돼요.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많은 책들을 읽고 요만큼 살았는데 살면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다. 고통은 싫잖아요.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제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이 넘어서 죽었어요. 의사가 실수해서. 그때는 그 사람 너무너무 미웠어요. 저희 아기가 그거에서 둘째가 이제 첫째가 됐지만 그 아이가 뇌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호스 4개 들어가고 4개 나가는 그 돌도 안 되는 아기를 2주간 중환자실에서 안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교만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저 스스로에 취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그냥 쿵쿵쿵쿵 주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 조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고통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영화관에서 지금
이렇게 뭐 수십억 이렇게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아파트 뭐 좋은 차 사고 뭐 이런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됐을 건데 그런 고통들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 순간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세상에는 버릴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가면이 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면을 완전히 벗어낸 그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 자, 컴플렉스라는 단어 아시죠?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없으면 성장도 없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컴플렉스 싫잖아요. 그 진선미 미스 유니버스를 했던 사람도 저는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여기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컴플렉스가 없으면 인간은 완전을 향해 갈 수 없대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한대요. 따라서 컴플렉스는 우리를 키우는 견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난 영어 못해. 그러면 영어 공부하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난 영어가 컴플렉스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실은 저처럼 재미있는 영어 선생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난 영어는 싫어라고 밀어냈을 건데 그것을 재미있는 것으로 하나씩 단어 하루에 3개씩 하루에 3개씩 이렇게 외워가잖아요. 발음이 틀리면 선생님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녹음 좀 해서 들려주세요 이렇게 자꾸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컴플렉스는 컴플렉스가 아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이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 무엇으로? 생각을 바꾸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전부입니다. 이 칼 구스타프 융은 제 머릿속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배입니다. 멋진 선배. 자, 여러분 몰입이라고 하면은 concentration, focus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걸 몰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몰입이 아니래요. flow예요, flow. flow가 뭐지?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와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 번 흐름을 타고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2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뭘까?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저는 책을 1만 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라고 5, 6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책이 제 삶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하루에 13시간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제 직업이에요. 전업작가. 따라서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씩 책 부지런히 사서 나눠주시는 작업 좀 해주세요. 아셨어요? 제가 거지로 굶어 죽으면 지구별에 약간 손해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로우라고 하는 건 흐름이에요. 몰입이 바로 흐름이다. 그래서 뭔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때요? 시간이 변질된대요. 시간이 변질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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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새 2시간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 뇌가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있는 분들은 늘 불안해요. 그렇죠? 걱정이 있는 분들은 늘 불안해요. 실제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는 본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대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데 불안한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미션을 할 때에도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근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각성을 해요. 각성. 완전히 재미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안정감 상태에서 생기는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이 되고 이게 바로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을 때 우월감을 느끼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월감은 열등감의 반대편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비교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자신감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자존감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으로. 자신감을 가진 건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비교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예, 자존감으로 넘어가야 돼요. 셀프 이스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멋진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할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아셨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내가 자존감이 강하다면 어떤 것들도 다 넘어갈 수 있다. 아, 이거 너무 작네요. 몰입이라고 하는 건 각 단계에 명확한 목표가 있다. 행동에 대해서 즉시 피드백을 하라.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자꾸 돌아보라.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룬다. 도전과 능력. 내가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 행위와 의식이 융합된다. 내 생각과 액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액션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과 의식이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의식에서 배제한다. 배제한다가 아니라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쭉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말해도 돼.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너 그거 못해. 네 능력이 그거 할 수 있겠어? 옆에서 이 뿌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패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성장하는 존재. 이 뇌가 끊임없이, 뇌는 처음에는 새로운 거 싫어해요. 그런데 조금씩 한 줄 읽고 자고 수면제였던 책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의식이 소멸된다. 자의식. 아까 말한 자존심 있잖아요. 난 쟤보다 더 나아. 난 쟤보다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 있잖아요. 페르소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 감각이 왜곡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재밌으면 이 2시간이라고 하는 게 10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활동이 자기 목적이 된다. 이거 뭘까요? 과정이 전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정이 전부예요. 이 과정, 지금 여기가 전부가 되는 것이죠. 자,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마태 효과. 이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한 자가 되리라. 이게 마태 효과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점점 어때요? 생각하는 지력이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정신력, 지적인 능력 이런 거 확산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뒤집어서 반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점점 나는 치매를 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디멘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지 않은 죄. 아까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죄.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죄. 한 번만 더. 생각하지 않은 죄.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하나님에게 가든지 부처님에게 가든지 우리가 죽어서 저기 저승에 갔는데 가장 큰 죄가 뭐래요? 게으른 죄래요. 게으른 죄. 나태한 죄. 나답게 살지 않은 죄. 너답게 살라고 내가 네 몸뚱이와 네 의식을 주고 너한테 이런 환경을 줬는데 너답게 살지 않은 죄. 열심히 살지 않은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 지구별 여행합니다. 뜨겁게 사십시오. 뜨겁게. 실수하지 마. 실패하지 마. 내가 60이 됐는데, 야, 60인데 뭐 그따위 걸 시작해. 이렇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열심히 하십시오. 70이 돼도 새롭게 시작하고 80이 돼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 순간 우리는 학생이 돼요. 죽을 때까지 학생이 되는데 나이 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 예. 그래서 마태 효과는 이 우위성의 누적 효과.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치밀한 결과물에 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력이 점점 향상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알아먹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이 우위성의 누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로버트 킹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언의 자기성취.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자기성취. 자, 된다고 하면 된다.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예,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향후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남은 삶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도구를 만들고 이 무기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생각하지 않은 죄 엄청납니다. 생각하십시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예스. 그래서 이 마테오가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기 시작하고 점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질문을 하되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질문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누적이 되면 이 우위성의 누적 효과, 이 어마어마한 거. 근데 뭘 하라고요? 예언의 자기 성취. 이미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존재하면 과거와 미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자기 성취. 나는 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저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순간만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꿈꾸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꿈꾸십시오. 최소한 제가 140억 8,140만 6,190원 벌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도달하겠죠. 어느 순간. 아시겠죠? 99도에서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어요. 그런데 1도를 더하면 끓습니다. 그런데 이 99도까지는 10년이 걸리는데요. 1도 하는 데는 1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하셔야죠. 과정이 전부라니까요.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한대요. 즐기는 사람. 근데 숙제로 볼 것인가 축제로 볼 것인가를 누가 정한다? 자, 숙제예요? 축제예요? 여러분의 삶은 축제입니다. 축제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게 바로 뭐다? 예언의 자기 성취입니다. 나를 긍정에다 둘 것인가 부정에다 둘 것인가는 누가 정합니다. 누가 정합니까? 예스. 결국에는 내가 전부 다 합니다. 자, 조급해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아까 과정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전부다. 자,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와, 언제 저기까지 가지? 내 나이가 60인데 저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충분히 즐기면 어느 순간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에 함몰되지 마세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신적인 나이를 점점 깊게 만들어가면서 점점 어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가면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본래는 사회학에서 쓰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패러다임. 아까 우리 원장님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마다 전부 다 자기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패러다임만으로는 향후에 나의 남은 삶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멋진 존재로 다가서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패러다임은 뭐다? 갑자기 온다 안 온다? 아니요. 갑자기 안 와요. 저는 one by one 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one by one. 한 번에 하나씩. little by little. 아주 조금씩. step by step. 단계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well begun, half done 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이니 나머지 50%를 좀 더 여유롭게 천천히 가세요. 제가 아까 141억 그 돈 벌고 싶으니 좀 지금 다시 학생들 가르치면 그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저 안 한다니까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성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10년 움직였더니 강원도 태백에 40대 초반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할머니가 제가 사는 내장산 400고지에 살고 있어서 내려왔어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친구인데 선생님 가셔야 돼요? 네, 왜? 에? 왜? 이유가 뭐야? 아니 그래서 난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막 도망가셔가지고. 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날 오셔요, 그렇죠? 제 강의 때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할머니를 보러 왔는데 그분이 우울증 상태였어요. 우울증 상태여서 덩치도 이따만큼 큰 거인족인데 근데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할머니한테 와서 요양을 하고 있다가 산속에 북카페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게 되고 전체 필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출판기념회를 이 서울에서 열 때마다 이제 태백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백으로 이사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태백으로 이사 와라. 이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성 작가님을 이 강원도 태백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를 섭렵을 해서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3년 4년 있으면서 책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한 거예요. 이 제 강의를 이렇게 자주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지평을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저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나를 저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몇 프로는?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이 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죠? 이분법을 넘어서라 탈구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빛이 아니면 그림자야. 기쁨 아니면 슬픔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이것이 탈구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와서 새롭게 구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양성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슬픔이, 기쁨은 나한테 좋고 슬픔은 나한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예요.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 사건들 나 정말 싫어. 이거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지구별 100년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분도 누구죠? 자크 데리다인데 데리다도 프랑스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 이분 이게 잘 보이나요? 눈이 어때요? 사시예요, 사시. 눈이 사시예요. 이 사람은 사르트르예요. 여러분 사르트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자는 별로 안 모르셔도 사르트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정말 대단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건 자기 몸의 불균형, 사시잖아요. 사시여서 아무리 정면으로 봐도 눈 하나 시선은 이쪽으로 가요. 저 사람 천재거든요. 천재. 어마어마한 천재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지구별에서 최초로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몬 드 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평생 정신적인 동반자로 같이 가면서도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는 평등하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유연애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대한다면? 이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뭐라고요? 여러분은 예술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조각하는 예술가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멋진 예술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술가라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예술작품이에요. 여러분은 가도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저 욕심 많은 사람이야. 저 굉장히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되게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요. 제가 이렇게 2시간 강의를 하고 가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제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저는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 정신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전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이 된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싶으면 의식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잠재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늘려가기 시작하면 무의식을 통 건드리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의식이 의식과 결합이 돼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앙가주망, 영어로는 engagement라고 해요. engagement는 연결이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안가주망은 참여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인간은 개인으로 살지만 결국은 사회의 일부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성남 시민의 일원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존재이지만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과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11조를 한다는 게 10분의 1이면 10만 원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는 100만 원에 만 원이라도 사회에 연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구 문화가 이게 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한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남에게 뭔가를 적선을 할 때는 적선은 손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만 원을 줄 때는 굉장히 손을 벌벌 떨고 아까워하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문화의 영역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시잖아요. 좀 더 앞서가는 존재로 이 앙가주망이라고 하는 것 1960년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프랑스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천민자본주의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들어있어서 몸과 마음이 불균형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예요. 생각해보니 30분에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몇만 명, 2만 명 정도가 좀 자살해서 죽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30분에 한 명씩은 누군가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100만 원 벌면 만 원이라도 사실 여러분이 책 한 권 사시는 것도 사주시는 것이 된다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책 한 권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사회 참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을 주는 것만큼 책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십시오. 앙가주망. 자, 양적으로 포화되면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누구? 예, 칼 마르크스. 제가 강의 때마다 이 장면은 제가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양적으로 포화되면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적으로 포화되면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이 말은 역시 과정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건 뭐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방점을 맞추는 것. 그 어떻게 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타블로라사, 완전히 비어있는 석판을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뜨는 순간 선물로 받는다는 것. Present is a present. 아시죠? 현재는 뭐다? 선물이에요. 자, present is a present라는 말은 현재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현재라는 말 속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영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는 순간 우리는 타블로라사라고 하는 빈 석판을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새길 것인가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Yes.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 요제프 보이스예요. 사회적 조각. 사회적 조각. 방금 앙가주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회의 한 조각입니다. 성남 문화원에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조각으로서 한 부분, 피스예요. 피스. 스컬프처 의미가 아니라 피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술가래요. 우리 모두 뭐라고요? 예술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 작품이다. 나는 뭐다? 예술 작품이다. 나는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다. 예스라고 하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는 주로 철학을 많이 합니다. 철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공부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 영성에 관한 것들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을 만나서 이 만다라 심리치유 연구소라고 하는 것까지 만드는 이런 과정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소라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한다.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력서인데요. 이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도 오늘 집에 가셔서 나의 이력서 한번 써보세요. 나의 이력서. 가정 주부면 내가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기를 낳고 이런 것도 전부 나의 삶의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밀조밀조밀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캐롤라인 유니버시티에 그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받는 이런 이력을 이제 작년과 올해에는 더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문화원에서 지금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력들이 전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별 여행자예요. 지구별에 뭐 하러 왔다고요?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왔으면 조금 더 여유있고 느긋하게 하십시오. 나한테 오는 것들에 함몰되지 마세요. 스트레스 아래에 있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내 손 안에 놓고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도구가 되어주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이제 자서전 출판. 제가 책을 썼는데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저희 소라북스 출판사에서 22번째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받으시고 MIT에 다녀오셔서 식품연구원장을 30년 하신 분이 이제 저희 소라북스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 저희 출판사 독립출판사한테 책을 냈어요. 사실은 순창 군수은으로 나오고 싶으셔서 고스트라이터랑 같이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 출판, 여러분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계속 살아나가실 것이고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 뭔가 쓰고 싶다,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이서영 작가를 활용을 해주시라. 3, 5, 7, 10 캠페인을 실천하겠다. 이건 뭐냐면 7월달에 제 책이요. 5번째 책이 나오는데요. 3권, 5권, 7권, 10권 이 정도 사서 막 나눠주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은 선물이거든요. 나에게도 선물이지만 내 주변에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 봉투 드리면 좋아해. 애기한테도 10만원짜리 봉투 주면 좋아해. 이런 식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겨우 이거야, 겨우 책 한 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책이 선물로서 주어지고 선물이니까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읽으면서 그 사람의 평생이 바뀐다면 정말 10만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책 한 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선물하는 것이 책봇이다. 자, 마지막이네요. 이거 저번 강의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늙어버려요. 인간은 늙습니다.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있게 벌 것인가 요게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가치 있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ow others see you.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How you see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means everything.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뭐다? Yes.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 위에는 무엇이 있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여러분, 나를 실현하는 것, 이게 지구별 여행자 100년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멋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